안녕하세요. 백인 경찰의 무릎에 눌려서 사망했다는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 이제 커져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인종차별 반대 시위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이 인종차별 문제가 무슨 성소수자 문제까지 차별하지 마라, 인권 문제로 막 번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조지 워싱턴 초대 미국 대통령의 조각상, 건국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이 워싱턴의 조각에다가 붉은 페인트로 칠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조지 워싱턴이 인종차별주의자였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워싱턴 스스로 자기가 가까이 있는 그 흑인 노예를 해방시켜줬어요. 나중에는. 그럴 뿐 아니라 사실은 아프리카에서 노예선을 가지고 돈벌이를 한 그 사람들이 백인이었다는 거죠. 그것은 미국의 노동력이 면화 그런 거를 재배하려면 노동력이 부족해서 어디서 노동력을 가져오느냐,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데려다가 노동력으로 쓰자, 이런 상당히 자본주의적인 생각을 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에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더 무기도 없고 그냥 거의 원시적으로 생활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럽식 그 백인들의 생각에는 자기네들은 굉장히 문명적이고 이 흑인들은 그 미개한 원시적이다, 거의 동물로서 생활을 한다는 거에서 벌써 가치를 이분시킨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와서 면화도 짓고 그런 흑인 노예들이 결국은 백인에 의해서 해방되잖아요. 그게 뭡니까? 남북전쟁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예 해방을 일으킨 것도 사실은 백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와서 이렇게 사회적인 분위기를 마구 일으켜가지고 동상까지 부수고 없애고 막 이런 작업을 하는 것, 그것은 오직 한 가지, 매스컴을 쥐고 자본력이 지금 그 사회적인 분위기를 그쪽으로 몰아간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실제로 이거는 음모론이 아니라 현재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 증빙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심슨의 에피소드에 Justice for George라는 그 백인 경찰이 이렇게 흑인을 누르는 그런 만화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것은 예정돼 있다. 심슨 만화가 특징이 그거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거기 그 경찰 역할을 한 데릭 차빈도 배우이고, 피해자인 조지 플로이드도 포르노 배우이고, 그 구치소에 들어갔다 나온 그런 사람이기도 하죠. 물론 마약 그런 것도 하겠죠. 그래서 이 조지 플로이드를 보면은 가슴에 타투가 있는데 그것이 그 유명한 Order Out of Chaos라고 하는 뭐라 그러냐나요? 이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그 세력이 신봉하는 그런 철학이 이거잖아요. 이거 뭐냐면 카오스적인 사회를, 갈등 사회를 막 만들어서 거기서 어떤 규칙, 질서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 갈등을 막 일으켜서 질서를 만든다, 이런 겁니다. 이 사람들의 철학이 방법론적인 철학이죠. 그래서 이 조지 플로이드의 가슴 타투에 보면 이런 게 있었다고 그러고요. 이 사람이야 말않고 상당히 그 포르노 배우 같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등치도 어마무시하게 크죠. 그리고 경찰과 그 백인 경찰과 이 조지 플로이드는 같은 그 영업소에서 일한 적도 있고 아무튼 그렇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정황을 보면 이거는 사건을 만들어서 그것을 대대적으로 서방 그 방송 뉴스를 쥐고 있는 세력이 이거는 퍼뜨린 겁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그 시위를 일으키도록 하는 그런 사회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희한한 거는 이 심슨스는 어떻게 그렇게 미래의 사실을 예견해가지고 그렇게 만화를 만들었는지 너무 희한하죠.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는 인권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키워드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그 스피커 스튜디오의 양이라고 그랬나? 수 씨가 올린 요번에 소아성애자들이 미국에 특히 많다라는 거를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게 비틀즈는 영국 밴드잖아요. 영국도 상당한 거죠. 그런데 이 맨 왼쪽에 십자가를 거꾸로 든 게 이게 마귀를 숭배한다는 뜻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맨 오른쪽에 보세요. 이 사람들이 손가락 표시로 또 마귀를 숭배한다라는 것을 말했고, 가운데 이 자켓의 그 그림을 보면 아동의 인신 공양을 뜻하는 그런 장면들을 그 디스크의 맨 그 커버 화면으로 잡고 있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한국이 현재 K-팝을 통해 가지고 이상하게도 미국 민주당 또는 전 세계의 민주당 세력이 추진하는 것을 상당히 이상한 쪽으로 비틀어 가지고 그것을 대변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K-팝이. 그리고 이번에 BTS 그 팬들이 트럼프를 막 그 반대하는 그런 쪽으로 나간 것도 바로 그런 거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거를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뭐 그거부터 알아야 되죠. 근데 제가 이 지금 부시 부자가 완전 사탄 숭배 집안이다라는 글을 우연히 보고, 근데 사탄의 제사장이 이 알리스터 크롤리라는 건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부시 부자랑 연결이 됐을까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어자로 제가 찾아보니까 말이죠. 이 아들 부시의 엄마가 이 바브라 부시고 이 사람은 아버지 부시의 부인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바브라가 바로 그 유명한 사탄주의자인 크롤리의 딸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아들 부시가 스컬 앤 본즈 클럽에 들었었고, 이상하게도 그 911, 911 사건이 일어날 때도 아들 부시 때였거든요. 그렇게 큰 일을 하고 개개인의 그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 애국법이라는 걸 제정하고, 이런 게 아들 부시가 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인권을 얘기하면서 개개인의 인권을 지금 무참하게 옥죄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계의 통제와 세력입니다. 그 실상이 미국 민주당에 굉장히 많이 가 있죠. 근데 심지어는 최근 그래서 우연히 또 찾아온 건데요. 이 빌 게이츠가 지난 4월 달에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한 코비드 패스라는 것을 예견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코로나 사태로 그 패스가 있는데 그것을 가져야만 일을 할 수 있겠다, 앞으로는, 이런 거예요. 이걸 예견했다는 거예요. 그게 코비드 패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코비드 패스를 배포를 해줌으로써 그 개개인이 일자리를 찾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이 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의 경제를 폭락시키고, 그리고 경제가 위축되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노출되잖아요. 일단 파산도 되고, 지금 트럼프 정부가 아무리 그걸 막으려고 해도 이게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정 적자가 더 많이 나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지금 언택 사업만 주식이 왕창 몰려있기 때문에, 언택 사업이라는 거는 인터넷으로 세계를 통제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점점 갈수록 이 디지털 혁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코로나 사태가 일부러
일어나게 했다라는 것을 지금 구조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상식적으로 추론이 가능해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결국은 한국에도 지금 이 코비 패스를 정부가 배포를 하고 그게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걸 강조를 하고 있죠. 그게 바로 QR코드 인증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민노총이 시위를 하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이라는 사람이 집회에 나올 경우를 대비해서 QR코드 그거를 인증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보통 한국은 지금 이미 고위험 시설이라고 그러는 그런 영업을 하는데 시설 입장을 하려면 QR코드를 인증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7월 1일부터는 그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영업정지들을 내릴 수가 있다 그래요. 업주나 손님한테.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모두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울시장이 박원순 씨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금 쭉 보고 있는데요. 상당히 그 세교화 세력이 키워준 그런 정치인의 하나라는 것이죠. 그게 증명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오늘 날짜에 그 뉴스를 보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프랑스 뉴스네요. 그런데 여기서 그 신부 한 분이 가봉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가봉에서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그 성소수자에 대해서 완전히 가서 돌을 해가지고 형벌을 준다든지 막 굉장히 일반 사람들이 성소수자에 대해서 반감이 심한 그런 곳이라 그래요. 아프리카 가봉이. 그런데 그것을 그 형벌을 주지 말자 이런 걸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선 사람이 신부라는 거예요. 가톨릭 신부죠.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어떤 법적으로 의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 그 일반 대중의 의견이 갈라지고 막 이것을 반발하고 이러는 그런 사람들이 또 많아졌다는 것이죠. 근데 과연 이것을 입법화했을 때 그것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입법화했을까? 그것은 또 의문이죠. 왜냐하면 현재 프란시스코 교황도 제수이시고 이분도 소아성애자 문제를 이렇게 100명 중에 성직자, 가톨릭 교회 성직자 100명 중에 최소한 2명은 소아성애자다. 그리고 이미 게이스럽게 자신들의 그 성적인 그 충동을 해소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잖아요. 가톨릭 성직자 중에서 말들은 안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세력이 제수이시라는 거죠. 이분도 제수이신데. 근데 단지 이분은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런데 이렇게 소아성애자들이 많고 성소수자들이 많고 그런 사회에서 이것을 합법화한 거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한국도. 전 세계가 지금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그 소아성애자가 특별히 오바마 시절에 굉장히 많았다 그랬잖아요. 미국 민주당 시절에. 그런데 트럼프는 이렇게 아동을 그러니까 몰래 갖다가 팔고 그런 것들, 그리고 소아성애자들한테 넘겨주고 그런 사회를 바로잡는 것이 트럼프라는 것이죠. 무려 이 트럼프가 집권을 한 다음에 6,355명의 소아성애자들을 구속했다 그래요. 오바마 때는 그런 게 없죠. 그래서 이 수가 알려준 자료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소아성애자들이 사용하는 문양이라고 그러네요.